중국은 국경절을 맞아 7일간의 연휴를 갖게 되었는데요. 연휴로 인해 항저우로 축구 8강전을 보러 간 중국인들도 정말 많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기회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국인들의 행선지 중에서 1위는 단연코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부쩍 늘어난 게 체감이 될 정도였는데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경험담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미국 레딧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물은 한국에 있었던 중국인에 대한 경험담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게시판이 있는 서브레딧은 중국인들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레디컬 레이시즘 게시판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듣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 안 기자는 이 이야기가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폴란드 사람이고 얼마 전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한국으로 놀러갔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했다. 한동안은 정말 한국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많아졌지만 낮에는 모두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공원이나 성곽을 가면 사람들이 조용하고 정말 평화로웠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조용한 민족이다.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싸우거나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보는 한국인들은 아주 칠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한국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나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폴란드 사람이 듣기엔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소 구분하기 힘들다. 동양인 사람들도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대충 들으면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일본어와 중국어, 한국어의 소리를 자세히 듣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는데 며칠 전부터 내가 지내는 호텔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은 조용했는데 며칠 전부터 호텔의 로비부터 시작해서 내 옆방과 엘리베이터까지 많은 손님들이 북적이고 말 소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한국 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내 호텔은 명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명동이라는 곳은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미국으로 치면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동양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인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냄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는 동양인들 대부분은 머리 스타일이 다소 다르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이 쓰는 말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거리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명동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이 정말 많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을 땐 길거리 음식점에서 먹거나 걸어다니면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먹고 나서 생긴 쓰레기는 보통 그 음식점에 다시 돌려주거나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쩍 늘어난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촉박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걸어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데 명동에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한가운데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쓰레기를 모으기 위한 스팟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곳엔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 최근 설탕물과 무엇을 바른 과일이 한국에서 인기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쓰레기 주변에는 항상 무력과 끈적한 설탕물이 흐른다. 그러기에 벌레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중국인들이 들어온 하루 만에 명동은 아주 더러운 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청소부 인원을 추가한다거나 청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며 중국인들의 관광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증거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폴란드에는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만약 우리 폴란드에 중국인들이 놀러오기 시작한다면 정말이지 폴란드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폴란드는 중국의 인구가 많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인으로부터 안전하다. 중국인에게 점령당해서 거리가 쓰레기가 된 한국인들의 명복을 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처리해주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그대로 계속 해주길 바란다. 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이는 동안은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대신 일본으로 가거나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겠다. 중국인 관광객들과 엮이면 항상 피해를 본다. 하나의 예시로 얼마 전에 간장게장이라는 것을 먹기 위해 음식점을 갔는데
그곳에는 밥에 비벼 먹기 위한 간장이 각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그 간장통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통이고 다음 손님이 그 테이블에 앉아도 그대로 이어서 써야 하는 간장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 간장을 이용하는 숟가락도 따로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중국인들은 공용으로 이용하는 소스에 그냥 입을 댄다. 자기가 쓰던 숟가락을 그냥 넣어버리고 가끔 그 간장통을 들어서 자기 입에 대고 마시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그것을 본 뒤로 한국에서 공용 소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그러는 경우가 없지만 아직 중국인들 사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그 간장게장 집에는 공용 샐러드바가 있어서 야채를 자기가 마음대로 퍼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중국인은 자기가 너무 많은 야채를 가져온 것인지 야채를 담아온 그릇을 다시 샐러드바로 가져와서 자기 손으로 그걸 집어서 다시 샐러드바에 집어넣는 것을 봤다. 분명 그의 손은 간장게장에 묻어있던 간장이 범벅되어 있던 더러운 손이었다. 정말이지 나는 그것을 본 뒤로 한국에 오기가 싫어졌다. 물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음식점의 종업원은 그 손님을 멈춰 세우고 그 손님이 손으로 다시 돌려놓은 야채 통에 야채를 거해 버렸는데 만약 그 종업원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쩔 것인가. 분명 한국의 많은 식당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뒤로 한국에서 뷔페 같은 형식의 식당을 절대로 가지 않는다. 정말이지 폴란드에 중국인들이 오지 않는 것이 감사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을 하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대부분 최근에 한국 여행을 왔다가 늘어난 중국인 유커 관광객으로 인해 변해버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관광객들의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담을 설명했는데요. 이 댓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최근에 한국의 제주도라는 곳을 간 적이 있다. 제주도는 비자 발급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간편한 휴양지로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제주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주도에 유명한 전시관이 있다. 그곳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나는 그곳에 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냄새라고 한다. 그들은 해외여행하는 동안 잘 씻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 자국에서도 별로 씻지 않는 편이지만 해외여행 중에는 더욱이 씻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나는 중국인들의 목욕 문화를 찾아봤는데 그들은 여행 중 혹은 고향에서 멀리 나왔을 때 샤워를 하면 큰 변을 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서 시험에 통과할 수 없게 된다는 미신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식 날 직전에 샤워를 하면 그 결혼식은 당일날 신부가 오지 않아서 파혼된다는 미신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미신은 오래전 한국과 일본으로도 퍼졌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씻는 것에 결벽증까지 걸리던 나라였으며 그들은 하얀 옷을 입어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열심히 씻어야 했다고 한다. 한국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도시를 강가에 구성했었는데 한국은 항상 강가 주변에서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화산 곳곳에 위치해 있는 자연 온천의 문화 때문에 몸을 온천에 자주 담그고 씻는 것이 하나의 큰 문화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부분 큰 대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아껴야 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그들은 씻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미신이 크게 생겨났다. 특히 그들은 오래전부터 상류층이 누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큰일 난다고 하는 미신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 중 하나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문화이다.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오래전부터 최고였으며 왕들만 쓸 수 있는 색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일반인이 빨간색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 자기가 왕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미신이 한국과 일본까지 타고 들어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미신까지 생겼다고 한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중에서 진시 황제라는 사람은 실제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시민들을 모두 숙청했으나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미신도 존재한다. 이렇듯 동양의 미개함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정말 터무니없는 나라가 아닐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해외 반응을 번역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